여유로운 삶 자체가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까? 아니면 좀 으쌰으쌰 같이 가족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걸까? 자, 그 이야기를 네. 지금 사업체 아유, 전 세계 예. 월드와이드리 우리 박리 마담님이 해주셨습니다. 요가 느낌 나요. 좀 나처럼 됐네요. 혼자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70~80%는 양쪽 부부로 있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이게 돈을 만드는 데는 훨씬 유리해요. 네. 그리고 혼자보다는 훨씬 세계적인 유리한데. 재벌들은 다 네, 그렇습니다. 커플들이죠. 예. 그리고 뭐 세계적인 재벌들은 이제 2번, 3번 결혼하신 분들이 또 많고. 네. 근데 이제 능력의 한계가 양쪽 중에 한 명이 있을 수가 더 많아요. 네. 그렇다면은 양쪽에 결혼했을 당시에 포트폴리오가 여자 쪽이나 남자 쪽이나 한쪽이 또 내가 들어봤을 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이걸 계획력을 그쪽에 치중을 둬서 그 사람이 하는 그 포트폴리오에 맞추는 것이 좋아요. 뭔가스럽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쪽이 예를 들어서 한 월급 대비 뭐뭐 빼고 300을 벌고 여자는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하는데 뭐뭐뭐 대비 빼기 500을 번다 하면 여자 쪽이 좀 더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에 있어서 남자가 이쪽 말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부일 경우에는. 박리 마담님은 어떠셨어요? 혼자라서 저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논할 때도 없고 뭐 굳이 말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예, 누구도 없고 저 혼다 브랜을 뭐 계획을 짜서 가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게 갔던 거는 이제 절약하는 면에서도 뭐 드는 비용들은 없었어요. 예, 저한테만. 그렇다고 제가 저한테 비용 드는 게 젊었을 때는 병원 갈 일은 없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뭐 학비라든가 뭐 애들한테 비는 비용, 그다음에 남편도 뭐 예를 들어서 있었다면 이것저것 좀 챙겨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없이 제가 한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 1,000만 원에 있어서 이렇게 뭐 한 500 정도는 적금 라인으로 놓고 그다음에 뭐 300 라인에서 뭐 직원 월급도 주고 이런 이제 플랜을 이게 종잣돈을 만드는데 손쉽게 할 수가 있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양쪽이 있게 되면은 결과적인 거는 서로 의견이 반드시 90% 틀려요. 네, 나는 이쪽 플랜으로 가는데 네가 이쪽으로 가. 내가 볼 땐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있을 적에도 제가 그 스튜디오 같은 데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저는 스튜디오에 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뭐 집이 한 뭐 2채 있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몇백만 불짜리 사업체가 있고. 근데 제가 자는 데나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스튜디오가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사실 스튜디오에서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래서 혼자일 경우에 자기가 선택하는 게 훨씬 쉬워요. 예, 왜냐하면 달린 식구들이 없고 상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뭐 서로 의견을 대립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부부관계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남편일 경우에 이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 위험하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냐? 어떻게 방도 없는 스튜디오 말도 안 되죠. 오피스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냐? 이거부터 대립이 되니까 플랜이 짜지지가 않는 거죠. 혼자 있을 게 결정하기가 그렇죠. 훨씬 더 예, 쉬워서. 예. 그리고 지금 이지은 마담님도 사실은 내가 같이 할 때보다는 지금 혼자서 훨씬 조금이라도 쉽다 하는 게 훨씬 더 네. 낫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돈이 모아진다. 돈이 잘 모아진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보다는 지금 더 훨씬 유리해요?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때보다는 뭐 예를 들면 명절인데 조카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용돈 조금씩 준다든지 그런 거는 계획에 없는 돈들이잖아요. 뭐 시어머님이 갔는데 뭐 시어머님 야 아버지 내복에 한 불 떨어졌다. 갑자기 생각 않고 있다가 용돈을 드려야지 뭐 거기 용돈에 플러스 내복 값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획에 없는 돈들이잖아요. 그런 걸 쓰게 될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내가 직접 이제 그리고 돈 관리를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 생활력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진짜 동사무소 가서 등본밖에 못 댔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니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경제권을 갖고 계셨고 제가 결혼해서는 남편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혼자 생활하려고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안 하던 거를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월세 살다가 지금 이제 전세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홀로서기 하기를 좀 잘했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뭐 제 앞으로 들어는 보험이 하나도 없다던가 내가 지금 번 게 얼마인데 10년 동안 약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속상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 돼서 딱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이라도 그거를 깨우쳐서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용돈 모아서 엄마한테 뭐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같이 사 먹고 좋다 막 이러고서 그런 거에 이제 만족하는 게 이제 높아지니까 더 행복하다고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혼자 살면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간에 훅훅 치고 들어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친다든지 애가 갑자기 뭐 난데없는 생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는 남편만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남편이 치지 않을까요? 저는 박미 마담님을 이런 케이스가 사실 엄청 특이한 케이스고 정말 똑똑하시고 맞아, 운도 좋아. 전부 다 박미 마담님을 좋아하고 또 부러워하는 게 사기꾼도 안 이렇게 자꾸 남편 얘기를 하면 제가 시집 언제 근데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다 부러워하고 유명해지시고 재테크가 그렇게 그러면 신희 마담님은 혼자 살아서 안 되는 경우 많이 안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재은 씨처럼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제가 한창 돈을 벌 때 그때 사실 제가 남편이 있거나 정말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거나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막 사기나 아니면 주식 투자나 그런 걸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주식 투자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집도 제가 조금 남편이 있거나 가정이 있었으면 그래 일단 집부터 사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80년대 90년대 그때 집 샀으면 지금 말씀처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그 돈으로는 전혀 못 사고 오히려 저는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결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돈을 벌 의향이 있어서 정말 그런데 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결혼 안 해서 뭐 저기 혼자 있어서 돈 잘 벌고 그건 아닌 것 선생님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대가족을 제가 거느린 걸로 아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까지 쭉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가족한테 쓰는 거는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걸 빼고 네. 내가 이걸 내가 다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을 아니 근데 거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맞딸이고 또 결혼한데도 장남이에요. 거기도 이제 뭐 아들 넷에 딸 하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번 게 내가 아들이었으면 친정으로서는 기둥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러자면은. 근데 아무래도 시집을 갔으니까 내가 또 뭐 친정을 돕는다 그래도 그거 같진 않죠. 그래도 또 후회가 없는 것이 결혼을 하면은 자녀가 생기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저도 자녀를 둘 키우면서 전부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에요. 뭐 정말 정말 벌어서 거기에 다 들어갔다 할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그게 남는 거더라고요. 맨 처음에 내가 유학 보낼 때는 그래 나 없으면 집 팔아서 보내 하는 마음으로 보냈었지만은 또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 벌어서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급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IMF 딱 되니까 그게 4배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께 갑자기 4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었거든요. 오르고 그러다 공부하는 애를 들어라 그럴 수는 없고.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아들이 어머니 이거 저기 딸라가 안정될 때까지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딱 그런데 얼마나 고맙든지.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돈은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저 자녀들이 소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래도 예금 잔고로 30억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금으로? 우리 정영우 선생님은 저는 아니 뭐 30억이 될지 뭐 제 집 가진 거 뭐 가진 거 하면 다 하면 얼마가 될지 나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휘둘리지 첫 마. 출연이어서 그런데 이혁재 씨나 최경희 씨 말에 휘둘리지 마셔요. 선생님 미끼를 놓으시면 안 돼요. 이름이 대답 안 하셨잖아요. 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 제일 많이 관심이 그래 맞아. 되게 그래. 굉장히 하나요. 해박했는데. 네, 정말 해봤겠고. 저는 그게 관심을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되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이 연예계의 이
연애에서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면 연애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할까에 대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어떻게 재테크할 방법도 모르고 소위 얘기하는 뭐 주식이라든지 이거 꼭 사봐야 된다. 이거 꼭 많이 했잖아.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래도 집을 하나 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제 집은 이제 해놨죠. 마련을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이제 다른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집 있는 생각을 남자야, 하면서 집 이제 있는 남자. 주식 집 같은 있다는 쪽으로 게 하다가 무슨 주식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다. 이 형이 얘기한 타이밍에 올라야 되는데 잠깐만 그 형이 최용림 씨는 아니죠? 예. 아 지금 너무 당한 사람이 많아서. 아니 이게 뭐 국제 정세야 맞물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제 정세까지 내가 알아야 돼? 아니 오른다며 내가 무슨 국제 정세를 왜 알아고 무슨 유가를 달러를 내가 가격을 왜 알아야 되냐고. 오르면 5월달이면 올라서 그럼 빨리 팔면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새로운 또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만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하고 사기를 반사기를 당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배웠죠.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지금 예? 재산 주식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불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손해 안 볼 정도. 그 정도는 해. 내가 이제 딱 신희 보면 씨 표정이 너무 재산이 그리고 불어났어요. 들으면. 다행히 이제 집도 그냥 집도 이렇게 있고, 오르고. 잘 됐고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유지. 과정에서 내가 혼자인 게 훨씬 더 유리했다. 자, 아니면 근데 누가 여기서 의지하고 중요한 건 싶었다.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이혁재 씨도 그때 막 결혼하고 다른 분들 연예인들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관찰 예능 이러면서 갑자기 그래, 집이 아니, 애기들이 없으면 이제 방송이 맞아. 민망하잖아요. 한동안 아니 그랬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나? 내가 결혼 안 했다고 또 방송이 슬슬 애가 없다고 애가 있어야 또 방송을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어디에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뭘 사거나 했을 때 손해 보거나 사기 당할 때 옆에 대화하는 상대만 있었어도 아내가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해 바가지를 긁지. 그 바가지라 아니 못하게. 바가지라도 긁어줬으면 아 진짜? 이 오빠 미쳤나 봐. 자꾸 왜 그래? 그리고 그냥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제가 맞아. 부인이 있고 맞아. 딸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아들이 있든 내가 만약에 한번 제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한번 훅 한번 내려앉은 적 있었거든요. 거의 뭐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와 그때 와이프랑 딸이 초등학교 다니고 뭐 있었으면 어떡하지? 나 이거 완전 길거리 낳는다는 게 이런 거였겠다. 나 혼자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때 딱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혼자니까 또 이렇게 조금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그래. 저는 네. 그 아까 김홍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는 게 뭐 정답이 아니라 명답을 찾는다고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혼자 사는 것보단 결혼해서 사는 게 돈을 잘 모은다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건 상관없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의 어떤 DNA나 그런 그 금융적인 경제적인 센스가 있는 쪽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제 아내랑 저랑 이제 신혼 때부터 연애도 우리 오래 했으니까 야 경제는 오빠가 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대신 나만 믿으면 공무원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그런 삶을 살게 해줄 테니까 오빠랑 가자 해가지고 한탕주의. 연애하면서 제가 정말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 귀재였어요. 딱 거점아 이제 도시계획 딱 지선도로 가고 간선도로 가는 거 보고 여기 아파트야. 엄마한테 온 건가? 그렇지. 우리 엄마가 인천의 복부인 거의 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도 그걸로 많이 튀었거든. 그래서 그걸로 아파트를 막 세 채까지 갖고 있었죠. 그리고 막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이거를 다른 여자들처럼 좀 아내들처럼 그냥 소사이어티를 좀 하나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너서클 안에서 확 정보도 공유하고 이걸 불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교육적인 아내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관심 없는 속이 터지는 거야. 팔짱가 이 친구는 그냥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하고 제가 막 했는데 한번 이제 사업하다가 싹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세 개를 쫙 이제 하우스 포함해서 내가 말했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좋을 때도 확 좋고 안 좋을 때도 확 안 좋아.
그런데 아내가 같이 있으니까 김희지 씨 같이 있으니까 어떤 게 좋냐면 내가 이제 경제적 능력이 대폭 축소가 돼서 힘든데도 아내는 그럭저럭 가정은 끌고 나가더라는 거야.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뭐가 좋냐?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추진력이 좋으면 해나가면 돼. 해나가다 안 되더라도 요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 그거를 좀 이렇게 힘들 때는 또 이렇게 유지해줄 수 있는 관계만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하겠냐고 한 번 더 쉴 때가 온다니까. 이혁재 씨 잠깐. 이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득을 본 케이스잖아요. 예. 근데 우리 형수님 아내도 생각을 득 봤어. 하면 형수님은 그냥 계속 그걸 꾸준히 모으셨으면 잘 사올 수 지금보다 있는데.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과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누구냐 있죠. 누구냐. 목소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빨리 장가를 가고 합쳐야지만 돈을 벌 수 돈을 있다는 모은다. 얘기를 해서 다 장가를 빨리 보냈잖아요. 그래 혼자 살면 돈 못 번 막 쓰고 다닌다고. 그러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 말씀 얘기 들으면 결혼만 하면 잘 그러면 살아야죠. 다 잘 살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거 내가 공감을 해요. 예. 왜냐면 옆에 계신 분이 정말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가 좀 왜, 왜 공감을 하느냐면 아니 이거 결론을 내고 가야 돼요. 그 옛날에 우리 시절에 남자가 돈을 잘 벌면 네. 여자가 이제 그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간 시장이 터져가지고 떼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땅을 사든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죠. 안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덕은 봤어요. 국회 들어가니까 아니야. 국회 들어가니까 그 뭐가 됐느냐면 검증을 하니까 청문 거의 국회에서 저 재산 검증을 했잖아요. 했더니 가장 청렴한 투자라고는 안 했어. 제주에도 땅 하나가 없고 온대로 그다음에 집만 있고 책 일세 받은 거 그대로. 그대로고 그러니까 와 청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배치 단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청렴을 후회하시는 거야.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청렴을 후회하는 건 아닌데 그런 아쉬움은 인간이니까 남아요. 있죠, 맞아요. 장가를 안 가면 정말 서울역에 있어야 될 우리 선배들 몇 분 있어요. 정말 장가를 안 갔으면. 이봉원 씨. 이봉원 씨, 박미선 씨 말이야. 정말 서울역에 몇 번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 살고 있잖아요. 짬뽕집 하고 있으면서 대전에. 서울역까지 안 가고 이제는 대전까지 가서 짬뽕집 하고 있잖아요. 김학래 씨. 이민숙 씨 아니었으면 그 형도요. 저 필리핀에 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최양락 씨. 제가 너무 잘 팽현숙 씨 아니셨으면요. 이봉원 씨랑 손잡고 서울역에서 소주 먹고 있어요. 거기에 형까지 더하면 4대 천왕이야. 거기에 형까지 더하면 4대 천왕이야. 모질이 형들 4대 천왕. 조금 덜한데 4대 천왕이에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사실 돈을 번 케이스예요. 처음에 저 혼자 살 때 너무 행복했죠. 막 내 마음대로 쓰고 홍대에서 가게 3개 하고 막 돈이 있는 점점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젊었을 때 그랬는데 결혼을 딱 했는데 월세 살아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내가 혼자 월세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두부가 살 때 월세 살아야 되는 현실이 된 거야. 그래서 전세는 가야겠다 해서 돈 열심히 모아서 전세를 갔어. 전세를 가다 보니까 또 2년 만에 또 이사를 가야 되는 또 그런 게 또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또 막 모아서 이제는 일단 집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마련을 하다 보니까 큰 집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건 어디예요? 그건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요. 분명히 부산 사람인데. 청도 사투리가 기시gel인 것 같아요. 아니, 기회를 월세나 기르지 전세를 살 때는 저축을 하고 애껴야겠다는 생각을 알게 됐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집에 이제 살고 내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니 씀씀이가 해퍼지는 거야. 그게 맞게끔 행동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도 당연히 넌 돈 아니면 뭐 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가서 옛날에는 5만 원 내고 10만 원 낼 걸 기본 30만 원씩 내요. 기본 3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래서 아내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얘기를. 자기야, 나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난 욕심이 아직까지 안 채워졌다. 욕심이 아직까지 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같이 살다 보니 헤어지자는 거 아니고 같이 이렇게 애를 키우고 애들한테 들어가고 한도 보니 나는 진짜 한 달 벌어서
한 달 가족한테 다 들어가더라. 만약에 내가 가족한테 이 돈이 안 들어간다면 나는 돈을 많이 먹을 것 같다라고 아니야, 얘기했어. 딴 여자한테 갔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무슨 얘기 하자고. 그래서 속으로는 좀 떨어져서 각자 생활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하자고 우리 아내가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결론을 말은 못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는 혼자 내가 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연? 혼자 계속 살았으면 빚 80억의 빚쟁이에요, 그냥. 맞아. 사람이 참 상대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오랜만에 와서 여러 축이네요. 아니, 최홍림 씨는 어쨌건 뭐 내가 뭐 이래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형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팍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홍림이 형 안 만났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거고요. 홍림이 형 지금 서울역가 있어야 되죠? 서울역도 아니에요. 저 정도 경제사범이면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경제사범이네. 그리고 서울역가 있겠지. 근데 제가 느끼는 게 혼자 있으면 최소한 망해도 나 혼자 망하고 피해는 안 준단 말이에요. 원래 부모들한테 줘. 신경 쓰지 마, 그냥 얘기해. 가족부모들한테 무슨 혼자 있다가 혼자가 망해? 방청객이라고 부모 생각하면 망하- 돼. 아니, 신경은 안- 본인 망하고, 신경은 안 쓰는데 부모 좀 망하고, 기분은 친척 나빠요. 망하고 같이 망한 3분 세트야. 아니, 보통 이런 게 이제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건데 저는 형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투자 성향이 저기 경제적인 관념이 좀 강하고 경제 개념이 좋아가지고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열심히 재테크를 하건 돈을 벌건 사업을 하건 어쩌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결혼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좀 더 고집이 세다든지 상대방이 성격 자체가 나랑 안 맞는다든지 혹은 내가 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내 꿈을 펼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적금 들고 저금하고 이러면서 예금으로만 쭉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투기 성향이 강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한 방에 보았던 거 다 들어먹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저는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내 성향에 상관없이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오히려 더 경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의원을 더 확장을 할까. 근데 또 집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만약 결혼 안 했으면 지금의 성공이 한 5년, 10년 앞당겨졌을 거예요. 아, 정말? 네, 그래서 교만해서 망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를 잘 아니까. 이게 20대, 30대 성공하면 20대 성공한 연예인들 다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 별로 없지, 진짜. 그러니까 20대, 30대 성공을 하면요, 교만해요. 제가 40 넘어서 성공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30대는요, 내가 그 교만한 시절을 수홍 씨가 잘 봐서 알아요. 제가 교만한 시절에 수홍이를 알았었으니까. 그때는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다 돼왔으니까. 그때 경제형이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미안해. 그때 진도 만나. 한의사가 이렇게 건방지나. 사실이에요. 정말 대화하고 싶잖아. 미안해.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 대화를 하면, 그래, 진이야. 너 그렇지? 너 그럴 거야. 그렇고. 내가, 점쟁이야. 뭐 물어보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럴 거야. 왜냐면 아는 게 많고 실패를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그때 30대 초반에 진이나 수홍이 만날 때는 저는 교만의 극치였어요. 진짜 제가 봐도 역겨울 정도로 교만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생도 하고 뭐 사기는 안 당했지만 실패도 해보고 하다가 40이 넘으니까 야, 성공한 건 기적이구나. 그러니까 30대는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실패는 사전에 없었어요. 근데 40이 넘으니까 실패가 당연한 거고 성공은 신이 준 축복이고 선물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고생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일찍 성공하고 쫄딱 망했어요. 네. 형 얘기는 결혼이라는 건 신이 주는 시련이네. 시련이지. 그 시련과 그 축복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옥을 일찍 맛보게 해줘. 저는 결혼은 지옥이에요. 부부가 함께해야 안정적 그 경제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야.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돈을 이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막
그냥 눈에 안 보일 만큼 막 돈이 막 불어나잖아요. 네. 불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꼭 그 남의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쓰거나 사업을 하거나 누구 돈 번 사람 있으면 돈 냄새 맡고. 전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어. 그래가지고 누가 돈을 벌었다면 거기에 무슨 벌레처럼 꼬여들어요. 그래갖고 하여간 속을려 속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있는 것보다 지금 저 양반은 그 특별한 양반이고 보통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